자, 교과 개념 6번부터 오늘 강의 또 시작을 할 건데, 교과 개념 6번은 복소수의 사칙연산이고요. 복소수의 사칙연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i를 포함한 허수 단위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었죠? 허수 단위를 우리가 i라고 배웠었는데, 이 i를 포함한 사칙연산을 배울 겁니다. 뭐 별다른 게 있지 않고, 사실 허수 단위라는 거는 이 i라는 거를 미지수 취급을 해버리면 쉬워요. 그러니까 요 i라는 거를 미지수 취급을 해버리자라는 거야. 미지수 취급. 대신에 이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요 성질을 이용하면 매우 쉽게 이 복소수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우리가 배웠던 거 다 똑같이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4i 에다가 뭐 2 마이너스 i 요걸 곱한다고 해보면 우리가 배운 그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요렇게 분배하고 6 마이너스 3i 분배해 주시고 요렇게 또 분배해서 8i 마이너스 4i 제곱 요렇게 전개해 주시면 되는데, 쌤이 얘를 미지수 취급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i는 i끼리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 사이에서. 그래서 얘는 6 더하기 5i가 되는 거고, 그리고 i제곱은 마이너스 1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얘는 뒤에 거는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10 더하기 5i가 된다. 그래서 복소수의 연산은 이 허수 단위가 i가 붙은 녀석들은 우리가 미지수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허수는 허수끼리만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과 개념 7번인데 켤레복소수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증명이 필요한데, 자 1번부터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소수 Z1을 A 더하기 BI라고 한번 해볼게. 증명을 같이 한번 해보세요. Z2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복소수니까 C 더하기 DI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Z1과 Z1의 켤레복소수는 더했을 때 곱했을 때 둘 다 실수가 된다라는 건데, 한번 증명해 봅시다. Z1을 Z1은 A 더하기 BI고 Z1의 켤레복소수 같은 경우는 A 마이너스 BI, 이건 저번 시간에 개념으로 배웠고요.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될까? Z와 Z1과 Z1의 켤레복소수를 더하시면 그냥 2A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 허수 부분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더할 경우에는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는 Z1하고 Z1의 켤레복소수의 곱을 한번 계산해 보면은 합차 공식이 되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I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I제곱 자체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아니까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래서 켤레복소수를 더하거나 곱하는 경우는 무조건 우리가 실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실수이다 증명됐고, 그 다음에 Z가 실수이면 Z의 켤레복소수는 그냥 자기의 원래 값과 동일하다. 근데 이건 당연한 게, Z가 실수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Z가 A 더하기 BI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이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0이 돼야 돼? 무조건 B가 0이 돼야만 실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 Z는 얼마라는 얘기야? 그럼 Z는 그냥 A라는 얘기죠. 그럼 Z의 켤레복소수도 그냥 A가 되겠지. 왜냐면 허수 부분이 없잖아. 우리가 켤레복소수라는 개념 자체가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수에다가 켤레복소수를 씌워도 원래 값과 동일할 거다라는 게 이 두 번째 증명 과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순호수. Z가 만약에 순호수라면 그러면 얘는 뭐야? Z가 순호수니까 A가 0이라는 얘기죠. A 더하기 BI에서 A가 0이다 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Z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BI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냥. 그럼 Z반은 당연히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마이너스 BI. 그러면 Z랑 Z반은 서로 어떤 관계다? 서로 부호를 바꾼 관계다. 이것도 증명이 된 거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 4번의 이 성질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 켤레복소수를 한 번 더 켤레복소수하면 자기 자신과 동일하다. 이 얘기는 당연하죠. 왜냐면 A 더하기 BI가 있는데 얘를 켤레복소수 만들었어.
그럼 A 빼기 BI가 되겠지? 근데 다시 한번 켤레복소수 만들어주면 다시 A 더하기 BI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 요거는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자, Z1하고 Z2의 켤레복소수는 Z1과 Z2의 켤레복소수. 그럼 Z1과 Z2를 계산해 보시면 A 더하기 C에 B 더하기 DI겠죠? 거기다가 켤레복소수를 씌우면 Z1 더하기 Z2의 켤레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꿔주는 거니까 앞에는 그대로 뒤에 거는 B 더하기 DI 요렇게 쓸 수 있겠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럼 요 녀석이 Z1의 켤레복소수와 Z2의 켤레복소수를 따로 더한 것과도 동일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Z1의 켤레복소수는 A 빼기 BI고 Z2의 켤레복소수는 C 마이너스 DI니까 이것도 어때? A 더하기 C에다가 마이너스로 묶어서 B 더하기 D의 I 어때요? 성립하죠? 얘랑 똑같은 걸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도 우리가 지금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맞고요. 물론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도 동일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세 번째 계산 한번 해볼까요? 곱해도 켤레복소수끼리 곱을 해도 전체 켤레복소수를 곱한 다음에 복소수를 먼저 곱한 다음에 켤레복소수를 씌운 거랑 켤레복소수를 각각 곱한 거랑 값이 동일할 거다. 이게 3번인데 3번도 한번 해봅시다. 그럼 Z1하고 Z1을 먼저 곱해보자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AC 더하기 AD 더하기 BC의 허수 부분 I 그리고 마이너스 BD 이런 식으로 될 건데 그럼 여기다가 내가 켤레복소수를 만들어주면 당연히 누구의 부호만 바뀌냐면 요 녀석 가운데 있는 요 녀석의 부호만 바뀌죠. 마이너스 AD 더하기 BC의 I 이렇게 될 거네. 그리고 마이너스 BD. 근데 Z1의 켤레복소수랑 Z2의 켤레복소수를 그대로 한번 곱해보는 것도 그럼 얘는 Z2의 켤레복소수가 여기다 다시 쓰면은 C 마이너스 DI니까 곱해볼게요. 그럼 AC 마이너스 B 더하기 D의 I 아니구나 쏘리 AC에다가 이거 분배법칙 이용해서 곱하시면은 마이너스의 AD 더하기 BC의 I 마지막에는 더하기 BDI 제곱이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요거를 마이너스 BD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면 어때요? 똑같죠? 결국에는 이렇게 똑같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얘들아 요 1, 2, 3, 4번 되게 중요한 거니까 지금 증명 쓰면서 꼭 잘 암기해 두도록 하세요. 이 켤레복소수는 쪼개기가 가능하다. 알겠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네 번째도 그럼 우리가 지금 덧셈, 곱셈도 성립을 했으니까 나눗셈도 똑같이 증명하시면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직접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나눗셈 계산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쌤이 숙제로 낼 테니까 노트에다가 4번 증명은 한번 따로 좀 써보시기 바래요. 쌤이 요걸 중점적으로 볼 거니까 꼭 해오도록 하자.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과개념 7번 켤레복소수의 성질까지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켤레복소수 마지막 개념이에요. 교과개념 8번이고 허수단위 i의 거듭제곱. 자, 그래서 이 허수단위 i의 거듭제곱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규칙을 갖는다는 겁니다. 규칙을 갖는다는 건데 좀 엄밀하게 다 바꿔서 말하면 순환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가능합니다. 순환한다. 그럼 어떻게 순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i는 어떻게 순환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i의 1승은 그냥 i죠. 근데 i를 만약에 2번 곱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럼 i 세제곱은 어떻게 되지? i 세제곱 같은 경우는 여기다 i를 한 번 더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 다음에 i 4제곱 같은 경우는 뭐 얘를 제곱을 해도 돼. i 제곱을. 그러면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그럼 i 5제곱에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i 5제곱에서 다시 i가 나오는 이런 반복되는 즉 순환마디가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환마디는 이렇게 1, 2, 3, 4 4개가 반복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i의 502승을 구해라.
그럼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닌 거야. 왜냐면 우리가 i의 거듭제곱은 어차피 순환하는 거를 배웠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502승이라고 해서 우리가 못 구할 값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구하는 과정은 항상 순환 마디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02승을 순환 마디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순환 마디가 몇 개냐면 4개죠. 요렇게 4개가 순환을 하고 있는 거니까 순환 마디는 4개다. 그래서 얘를 4로 나눠주시면 4, 1은 4, 10, 4, 2, 8, 그리고 22니까 총 125번이 순환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125번이 반복되는 거야. 얘가 계속 무한 반복이 되고 마지막에 나머지가 여기다 계산 끝까지 안 했네. 요렇게 나머지가 2잖아요. 그죠? 그럼 125번이 얘가 반복이 되는 거야. 요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나머지가 2니까 추가로 위에서 하나, 그 다음에 둘 요렇게 세면은 얘는 결국에 마이너스 1 요 값이 나올 거라는 거지. 그래서 i의 502승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네요. 번외로 물론 i의 거듭제곱만 순환하는 거 아닙니다. 마이너스 i의 거듭제곱도 순환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알아봅시다. 마이너스 i의 1승은 그대로 마이너스 i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i의 제곱은 얘도 이거 제곱하시면 i 제곱이잖아. 그지? 그러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겠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은 요 두 번째 식에다가 여기다가 그냥 마이너스 i 곱하시면 되니까 플러스 i가 되고 마지막으로 i 4제곱은 두 번째 거를 제곱하면 되죠? 얘를 제곱하면 되니까 1. 그럼 얘도 마이너스 i의 5제곱에서 다시 마이너스가 i가 나오니까 순환하네요. 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순환 마디가 몇 개? 4개다. 우리 이렇게 순환하는 녀석이 두 가지 있는 거예요. i의 거듭제곱도 순환하고 마이너스 i의 거듭제곱도 순환한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순환한다. 순환마디는 4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교과개념 8번으로는 이 허수단위 i의 거듭제곱 요거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방정식부터 또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교과개념 9번부터 수고 많았어요.